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오늘은 비타민 D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순권TV 처음 시작할 때 올렸던 영상이 바로 비타민 D 검사와 보충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약 40분 정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을 두 개로 나눠서 제가 올렸었어요. 두 개로 나눴다 할지라도 뭐 19분, 뭐 12분 이상 이렇게 돼서 한 30분 되는군요. 30분 이상. 그래서 너무 내용이 조금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은 기사입니다. 2018년 8월 30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에 제목은 여성이 잠 부족하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크게 감소한다 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이 성인 여성 9,585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실렸던 내용이고요. 결론은 성인 여성 10명 중 7명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것이죠. 정상과 결핍의 기준을 혈중 비타민 D 농도 2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 6월 기사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비타민 D 결핍 상태다. 뼈 건강 지키는 비타민 D. 근데 이제 여기서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상태 성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91.3%, 95.9%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기준을 보면 이제 보통 한 30 정도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혈중 비타민 D 3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남성은 86%, 여성은 93%가 비타민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최소 3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 D 정상 기준을 최소한 20 혹은 많게는 3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대략 90% 내외가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도 한국이 상당히 높아서 88%다. 뭐 독일, 스페인, 영국은 60%대인데 비해서. 그리고 또 다른 그 의사는 뭐 권장 농도를 20에서 50 정도로 유지해야 되고 뭐 암을 예방할 목적이라면 뭐 40, 5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논문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이 논문을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2016년도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의학 분야에서는 가장 최고의 학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죠. 여기에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하나의 본인의 관점, 의견을 쓴 글인데요. 이거는 조안 E. 맨손이라는 교수가 쓴 겁니다. 바이타민 D deficiency, 그러니까 비타민 D 결핍. Is there really a pandemic? 그러니까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가? 라는 비판적인 글이. 나머지 두 개의 논문은 American Family Physician이라고 해서 미국 가정의학 회지입니다. 거기에 나온 리뷰 정리한 글인데요. Vitamin D Screening and Supplementation in Community Dwelling Adults.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에서 비타민 D 선별 검사, 비타민 D 피검사로 해서 결핍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과 보충, 과연 이 common questions and answers, 일반적인 일상적인 질문과 답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고요. 이 리뷰를 소개한 에디토리얼 사설이 같은 호에 실렸었죠. Vitamin D Screening and Supplementation in Primary Care, Time to Curb Our Enthusiasm. 그러니까 비타민 D 선별과 보충 1차 진료에서 이제는 우리의 열정을 줄일 시간이 왔다.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이 세 가지 논문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평균 필요량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권장 섭취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 필요량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이라고 해서 과학적 문헌 리뷰에 근거해서 특정 나이 그룹의 사람들의 50% 정도가 필요한 요구량입니다. 그 곡선 지금 옆에 보시면 정규 분포 곡선이죠.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해서 점점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다가 딱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평균 필요량이고요. 점점 더 그 양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빈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평균 필요량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정상적인 사람에서 어떤 특정 나이 그룹에서
50%의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는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필요량에서 표준 편차량을 2배를 더한 값이 바로 권장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거는 영어로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해서 RDA라고 합니다. RDA.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권장 섭취량이라는 건 각 나이대와 성별에서 건강한 개인들의 97.5%가 만족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섭취량 수준을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해서 결핍이냐 아니냐를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2.5%는 영양 결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평균 필요량으로 계산하고요. 평균 필요량보다 표준 편차 2배의 값을 더한 거니까 대략 약 20%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평균 필요량이 대략 70mg 정도가 되면요. 여기에서 약 20% 이상 더한 값인 90 정도가 권장 섭취량이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미국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 1등부터 100등까지 했을 때 2.5등에 해당하는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이 말의 이 권장 섭취량인 건 뭐냐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서 NEJM,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비판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비타민 D의 적정 수준, 비타민 D가 얼마면 정상이냐, 이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죠. 평균 필요량이라면 비타민 D 그 혈중 농도로 봤을 때 대략 건강한 사람의 50%의 해당량이 바로 16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권장 섭취량, 즉 상위 2.5%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사람 수준인 20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즉 97.5%가 결핍이나 부족으로 잘못 정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을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 이상을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권장을 하게 되면 일부는 이 해로울 수 있는 상한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학기구에서는 건강인 대상으로 비타민 D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의원에서 일부 의원에서는 비타민 D 검사를 대부분 권장하죠. 그렇게 권장하다 보면 그 수치가 20 혹은 이제 대개의 경우는 지금 개원 가서 30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10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9명 정도 이상은 다 부족한 거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 미국 가정의학회지에 이 리뷰가 나왔는데요. 이 리뷰에서도 2016년에 NEJM에 실린 퍼스펙티브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며 비타민 D의 적정 농도는 바로 20이나 30 이상이 아니라 12에서 20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비타민 D를 먹거나 혹은 주사하는 것은 골절 예방뿐만 아니라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어떤 그 질환에도 그 질병들을 예방하지 못하고 생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비타민 D를 보충하게 되면 신장 결석이나 연부 조직의 석회화 및 심장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개인에 대해서 비타민 D 검사를 시행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비타민 D 보충하는 것은 건강 증진과 관련 없으니까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호에 실렸던 미국 가정의학협회지 사설에서는 미국에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10년 동안 비타민 D 검사 복용이 각각 83배와 100배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런데 미국 임상병리학회나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비타민 D 검사나 복용을 반대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검사는 매년 수억 달러를 낭비하고 저용량의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은 오히려 신장 결석 위험성이 증가하고 특히 고용량의 비타민 D는 오히려 노인에서 낙상 및 골절 위험성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엘버타에서는 특정 질환, 즉 비타민 D와 관련한 결핍과 관련한 골대사 질환이나 비타민 D 흡수장애 증후군, 만성 간질환 및 신질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타민 D 검사 시행을 하고, 즉 혈중 비타민 D 농도 검사를 시행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시행하지 말라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개원가에서 검사가 90%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도 결국 필요없는 비타민 D 검사 보충은 일반적으로 하지 말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발표된 비타민 D 주사
고용량의 비타민 D 주사가 과연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고용량의 비타민 D 주사와 관련한 논문은 대략 3편 정도가 관찰이 되는데요. 그 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류마티스학 학술지에 발표된 1년에 한 번 근육주사로 30만 단위의 비타민 D를 주사한 그룹과 그 다음에 가짜약인 플러시보, 위약을 주사한 그룹 사이에 프랙처 리스크, 즉 골절 위험 등이 어쩌나 봤는데 결론적으로 9,440명 70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해봤더니 오히려 낙상은 차이가 없었는데 골절 위험성이 비타민 D 근육주사 맞은 그룹에서 49%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득보다 실이 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마 미국의학협회지 2010년도에 발표된 임상시험 논문인데요. 2256명의 골절 위험성이 높은 7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여성 고용량 비타민 D 복용 임상시험한 결과 3 내지 5년 후에 비타민 D 복용군에서 낙상이 15%, 골절이 오히려 26% 높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논문은 자마 인터널 메디신, 즉 미국의학협회지 내과학 저널에 2016년도에 발표된 임상시험 논문입니다. 70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매월 비타민 D 24,000 단위를 먹는 사람을 대조군으로 해서요. 이보다 더 용량이 많은 6만 단위, 그리고 비타민 D 24,000 플러스 300 마이크로그램의 칼시페디올, 이것도 이제 비타민 D의 한 종류죠. 이렇게 좀 더 고용량인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1년 후 보니까 가장 저용량인 비타민 D 24,000 단위와 비교했을 때 용량이 더 많은 나머지 두 군에서 낙상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최근까지 고용량 비타민 D 주사 혹은 고용량 비타민 D 복용과 관련한 임상시험 결과 3개를 보면요. 오히려 골절이나 낙상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이 고용량 비타민 D 주사와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질병이 없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할 필요도 없고 혹시라도 검사를 했을 때 20 혹은 30 굉장히 높은 수준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낮다고 나오면 결핍이라고 해서 절대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타민 D 선별검사 할 필요도 없고 복용도 할 필요 없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